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섹터 분석 몇 번째죠? 세 번째 되나요? 네,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니까 숫자는 까먹고, 그래도 공부한 건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또 다른 섹터에 대한 얘기들, 그 중에 OLED, 오늘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하게 되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갖고 계시고 또 집에 TV 갖고 계시고 보다 보면은 어휴 되게 색색해. 야 이거 화면 좋아졌네. 이거 뭐야 여보 이번에 바꾼 OLED야. 알았어. 이러고 끝나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 남편분이 그래도 좀 IT 기술에 대해서 좀 있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 OLED? 그래 이게 바로 말이야 LCD와 OLED 차이는 말이지. 쫙 한번 나가게 되면은 혹시 만점 남편이 아니라 꼰대 아무튼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OLED 산업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도 한번 조금씩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활, 상식, 생생정보통 이런 느낌으로요. 일단 LCD와 OLED 차이를 보게 되면 LCD는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판이 많죠? OLED는 가뿐하죠.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색깔의 차이를 내는 방식이 뭐가 차이가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럼 판들이 나옵니다. 판들이 나오고 뒤에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이죠. 여기 이게 뒤에 딱 있으면서 거기서 빛을 비춰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필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서 요 컬러 필터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TFT라고 하는 Thin Film Transistor 와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니 이런 것들 들어가는 판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빛을 투영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됐을 때는 뭘까요? 일단 판들이 이렇게 쫙 많이 있다 보니까 거쳐야 될 빛들이 나와서 여기에 딱 어떤 물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약간 두꺼울 수가 있고 두껍다. 두꺼운 거는 삼겹살이 제일 좋긴 하지만 두껍다. 두 번째 무겁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판들이 이렇게 막 투과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이게 가장 부작용 아니면 약간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화면은 솔직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연색에 가까운 색감을 표시한다. 그랬을 때 OLED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눈안으로 LCD 또 픽셀이라고 그러죠. 이거 좀 고화질 쪽은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사의 특성 그리고 또 전력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진화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OLED는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이 TFT와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색을 직접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접 요 판에 이게 제일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자연 색상에서 다 합치면은 모든 색이 다 명도를 달리하고 문과입니다. 문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색의 조절 그리고 또 직접적인 색을 발광시키다 보니까 방식에서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 거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수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OLED가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압축할 수 있고 저전력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저전력이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더 공부해봐야 저희가 무슨 삼성전자, LG전자 입사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어떤 차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LCD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디스플레이의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이 어떤 줄을 잡고 가고 있었죠. 원래 개발은 일본에서 했어도 항상 그래요. 반도체도 일본이 먼저 선두적이었지만 어떤 투자나 여러 가지가 막히다 보니까 그를 또 그대로 받아와서 한국이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디스플레이 쪽도 어떻게 보면 LCD로 시작했다가 이쪽이 이제 중국이 우리도 그럴 거 할래.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중국은 LCD 판넬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그냥 약간 살짝 적자나도 된대요. 왜냐면 뒤에서 보조금을 정부가 확 주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먹고 살았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LCD 산업은 거의 공급 과잉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막 치우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은 재미가 없는 상업. 그러니까 LCD 산업에서 한국 업체들도 안 되겠다. 여기 진흙탕 싸움에서 내가 뭐하러 있겠냐.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다음 먹거리 이 OLED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삼성이 LG 이런 쪽으로 다 가기 시작하네.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라고 오는데 이때 약간 단절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때 OLED 그런 기사 많이 보셨겠죠. 삼성, LG 쪽의 인력들 중국이 우리 연봉 얼마씩 줄 때 1억 받니? 5억 줄게. 이리 와. 라고 하다가 기술 싹 빼먹고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기술 적자가 아직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중국 정부가 여기 뒤에 딱 버티다 보니까 저 이거 OLED 할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콜! 이렇게 했었죠.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이제 기술을 많이 따라오르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냐면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분위기는 봉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의 격차가 조금 더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OLED 산업이 그래도 한국이 좀 주도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변화가 나온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디바이스 시장, 그러니까 즉 IT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IT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쪽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시장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 하게 되면 TV 보세요. 뭐 이만한 거 있다 보니까 와 저기 들어가는 패널 치게 되면은 산업은 TV가 가장 큰 축을 차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그럴까요? TV 시장은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 분홍색이요. 그러니까 TV 쪽은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한 집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들어가는 게 다겠죠. 하지만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식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5-6개 또 어떤 가구마다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2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땐 작지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나머지 태블릿 요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요만큼.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결론은 딱 그거죠.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시장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게 점점 지금까지 뭐 LCD를 썼다. 그러다가 이제 OLED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OLED에 대한 어떤 반응과 그에 따른 산업 확장들은 훨씬 큰 거죠.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보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같은 경우 TV는 워낙 이제 지금 OLED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게다가 플러스 알파 여기 나오기 시작하죠. XR 기기 이게 또 서서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 현재는 메타의 오큘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애플의 XR 기기 애플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말 2024년 말 하반기라고 쓰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좀 몇 번에 걸쳐서 삼성 우리도 웨어러블 로봇 나온다, 보핀 나온다, 직원들한테 입히고 다 다이어트 시키고 있다 라고 하지만 실체가 아직 뭐 공개는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그 기저귀 이렇게 만든 이제 그 하얀색으로 그렇게 된 게 있었다 보니까 명칭은 삼성 글래스라고 합니다. 글라스가 맞을까요? 글래스가 맞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글라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내년 말 그러면은 이쪽이 다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만큼씩 앞으로 2028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의미 있게 벌어지는 쪽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특히 요 XR 기기 쪽을 보게 되면 이거 LCD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LCD를 아까 보셔서 그런 장치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겠죠. 허리 부러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LED라든가 뭐 올레도스가 이제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OLED가 그리고 또 터치와 또 주사율 모든 걸 봤었을 때 또 가장 또 좋은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OLED가 이쪽에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에서 커나갈 것들은 이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보였을 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가 어떻게 출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볼륨은 이렇게 우상향인데 OLED라고 쓰지만 앞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시장이 성장해야 OLED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 한 2년 썼습니다. 근데 다음 아이폰을 볼게요. 아이폰 제가 알기로는 12부터 쭉 이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좀 바뀐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13은 그냥 넘어가고 14으로 나는 짝수만 써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와 저게 뭐가 바뀐 거 뭐 배터리 좀 더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이런 거 가지고만 승부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폰도 OLED를 씁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지난번 15 같은 경우는 티타늄, 비브라늄 쓸까요? 저희는 이런 쪽으로 막 어벤져스 출동하고 이런 것들 아니라 그래서 OLED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스마트폰에 OLED가 들어가느냐? 저전력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죠. 우리 핸드폰 충전하면은 가장 불편한 게 그것이죠. 핸드폰 충전했는데 한 하루 쓰고 집에 와서 보게 되면은 거의 20% 돼 있습니다. 짜증나죠. 근데 OLED를 쓴다. 하루 쓰고 내일
이거 충전하고 이틀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 역성장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계속 역성장이었고 올해도 마이너스 한 4.5% 정도 역성장으로 예상합니다. 단 내년은 2024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 3년 동안 쉬었으면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내년은 한 4.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OLED가 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왜냐면 이 큰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OLED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OLED 관련주를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리지드라는 게 나오고 플렉서블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리지드는 딱딱해서 이거 잠깐만 이거 구부러지면 볼게 와자작 이러면 안 되겠죠. 플렉서블은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두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OLED가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눈이 약간 저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굴곡진 걸 더 보았을 때 입체적인 걸 느끼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렉서블 중요할 거고 여기는 약간 리지드한데 그러니까 좀 평평한데 옆으로 가면서 약간 벌어진 이런 구조 어디서 많이 봅니까?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또 약간 편편하다가 이렇게 드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 거 봤었을 때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약간 위축됐던 게 이제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감률 쪽으로는 변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축이 OLED로 바뀐다라는 것들도 한 번쯤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 쪽에서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점유율 삼성 1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애플 2위 이런 쪽에서 시장 점유율 2위 지휘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략적으로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아이패드를 한번 볼게요. 아이패드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는 미니 LED를 썼다가 이게 프로부터 이제 프로 모델 쪽이죠. 내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OLED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 20인치 같은 경우가 이제 2026년도 나오는데 플렉서블로 폴더블 OLED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OLED가 쓰게 되기 시작하겠고 이게 내년도 원래 얘기로는 한 하반기 얘기했다가 안 되겠다 좀 당기자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벤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존과 좀 다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태블릿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아이패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노트북 쪽에서 하나 맥북입니다. 맥북의 OLED도 지금 그 노트북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윈도우 쪽이 좀 더 큰 변화를 주된 흐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맥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iOS 환경에 들어오는 이 노트북 저도 인터넷 딱 키면 뭐 사파리 딱 올라오고 그러니까 반응 속도 상당히 높은 이런 맥북들 이런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노트북 쪽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점들이 202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맥북 같은 경우는 또 화면이 조금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PC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쪽들이 노트북 시장이죠.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앞으로 교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맥북 바뀌죠. 또 태블릿 바뀝니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어가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아마 가장 먼저는 아이폰이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은 아이폰이 나왔던 지난 모델부터 서서히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폰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이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나왔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점 삼성이 떨어지고 LG가 좀 올라가는데 BOE가 그 비중도 같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약간 앞으로는 좀 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 단가 때문에 삼성은 보자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비싸게 보낼게요. 지금 우리 개발한 것도 있고 개발 비용도 들어갔고 우리 말고는 구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울기 여자 먹기로 나가는데 계속 그러면 애플은 LED 디스플레이한테 막 선수금도 줘가면서 육성하려고 그러죠. 왜냐면은 우리 이렇게 끈끈한 관계다. 근데 우리한테 공급할 때 삼성만큼 공급하면 우리 섭하지. 돈도 대줬는데 조금 싸게 해줘. 알았지? 라고 하면서 좀 약간 유화책도 주기 시작하면서 단가를 많이 후렸지. 적정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전략들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게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BOE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삼성이
약간 물량을 맡길 정도로 되게 그래도 협업을 하는 사이 정도로 봤는데 생각보다 좀 도가 너무 지나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삼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니네 우리 기술 빼갔지? 이러면서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BOE를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특히 BOE 같은 경우는 아마 OLED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 수율 대비해서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의문이죠. 그래서 계속 커가려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삼성이 꽉 잡고 있는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앞으로 OLED가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변했을 때 삼성에 대한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음으로 또 기술력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 텐덤 스택. 이거는 어려운 문과 입장 쪽으로 제가 뭐 연블리도 아니고 연블리님은 참 조목조목 잘 설명을 했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딱 그겁니다. 문과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싱글 스택, 투 스택, 그러니까 지금 한 개 갖고 있던 요 자연 발광하는 것과 함께 나오는 요 부분 얘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 개, 두 개를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훨씬 더 색감 흐름들이 좋고 어떤 전력 효율도 좋고 하는 어떤 다음 단계의 진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더 높은 효율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다음 기술 쪽으로 해서 뭐 아이폰이나 또 중요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린 뭐 차량용 이런 쪽에서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술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분야겠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투 스택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투 텐덤 스택은 그 OLED 두 개를 쌓아서 훨씬 더 자연색에 가까운 그리고 또 효율을 좋게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 대신 이제 약간 발열 문제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커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전력 효율이나 모든 것들이 더 높아진 그러니까 색감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낮아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때 그게 그런 거구나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AR, VR, 그 XR 시장까지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 같은 애플 쪽은 앞으로 지금 거의 미미하죠. 내년부터 성장을 해서 거의 없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 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없는 거에서 1200만 대. 와, 이거 놀라운 숫자거든요. 맞죠? 네, 맞네요. 네. 1200만 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분위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에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이제 이런 게 뭐 필요 있어? 아유, 난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학교에서 XR 기기로 수업했어. 이걸로 숙제해오래. 그래? 사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맞춰가게 되면 또 옆집에 누구도 옆집 1020호 아줌마도 아들하고 이거 해서 뭐 막 게임도 하고 있고 뭐 또 운동도 한다고 그러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이거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커질 거고 컨텐츠가 뭐 교육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사무 관련된 쪽 영화 이런 쪽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변화를 맞춰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고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또 바뀌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OLED도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봤을 때 앞으로 이 AR, VR용 쪽으로 커지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OLED, OLEDOS, LEDOS. 그러니까 이건 약간 LCD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워낙 가격적인 측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LCD 쪽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OLED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OLED가 이제 슬슬 좀 점점 더 약간 위축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예 IT 기기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좀 정체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요 AM 그 6기 OLED 쪽이나 아니면 또 OLEDOS 쪽으로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변화가 나올 것들은 충분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AR, VR 시장이 이쪽도 하나의 주축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또 다음은 자동차용, 전장용이겠죠. 전장용 보게 되면 요즘에 자동차 전시장 가서 요즘 차가 뭐가 있냐고 딱 가봤더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벤츠나 제규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 자동차의 아날로그틱한 감성을 살린다. 여기 뭐 있었냐면 시계가 떡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그것도 제 이런 전자시계가 아니라 아날로그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거의 내 자동차에 뭔가 좀 올드한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지금 사라집니다. 이게 없어지고
뭐야 뭐 이렇게 화려해. 그래서 쫙 하고 펼쳐지는 어떤 대시보드 위쪽에 쫙 하고 펼쳐지는 OLED 이게 펼쳐지기 시작하죠. 벤츠도 그렇고 고급차들이 다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좀 아직까지는 단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자동차사들의 입장 쪽으로는 일단 하는데 프리미엄 라인 좋은 차 쪽에 들어가는 걸로 한번 많이 보여주겠다. 요즘도 보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도 거의 전면 쪽에 최근에 나오는 차죠. 1, 2년 전에 나오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이거는 지금 뭐 이거 보다가 못 부러질 일 있나요? 거의 뭐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기울기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오는 거구나. 근데 이쪽에 내비가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가자미 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앞으로는 사람이 맞춰서 이렇게 좀 휘어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OLED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운전하면서도 옆으로 흘끔 또 옆 사람 같이 조수석에 탄 사람은 앞에 이쪽에 또 자기만 보이는 그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나 가면서 예전에 무한도전 다시 본다. 뭐 이런 것도 다시 보기가 여기 나올 수 있겠죠. 뒤에는 또 아이를 타고 있는데 뒤에 운전사 헤드 뒤에 보면은 또 OLED 어떤 디스플레이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 달리고 뒤에 하나 둘씩 달린다. 세 개가 달리는 거죠. 게다가 또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자동차에 백미러라고 그러죠. 이게 없어집니다. 백미러 없어지고 그냥 여기 매끈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거를 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예전 감성처럼 이렇게 보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끗흘끗 보는데 그쪽에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이 왼쪽, 오른쪽 그 바깥의 환경이구나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면 디스플레이 시장은 많이 커질 거고 이러다가 위에도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그건 뚜껑 열어야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추이를 봤을 때 확대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게 2023년 1분 올해까지인데 앞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얼마큼 커질 것이냐. 이거는 아까 지금 비싸니까 프리미엄 라인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폭발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거의 난립 중입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건 별로 없고요. 가장 잘하는 쪽은 기타가 제일 잘합니다. 예, 기타가 이걸 한다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점유율 아직까지 BOE가 큰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확산이 커지고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커지는 게 BOE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LED 디스플레이 13%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은 11%가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들은 거의 다 비슷한 시장 파일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OLED 누가 잘해? TV 누가 잘 만들어? 거기다가 OLED 누가 기술을 더 갖고 있어? 그러면은 자 우리가 뻗어 나갈게. 그러면서 지금 뭐 샤프나 재팬 디스플레이, AO 이런 쪽을 요거를 제끼고 쭉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쪽도 앞으로 TV는 거의 우리가 다 먹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장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거를 확대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1, 2년 뒤에 가게 되면 의미 있는 비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아이폰 쪽으로 들어가는 비중들을 점점 줄이면서 차량용 쪽으로 왜냐면 돈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2, 3년 뒤에 가게 되면 LG, 삼성이 중요한 위치를 여기서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BOE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또 기술 탈취한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점점 더 확대시키냐. 중국의 전기차를 뒤에 업고 갈 수 있겠느냐. 요거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 요거는 한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OLED 산업에 대해서 이것저것들 앞으로의 성장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의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어떤 성장의 기울기를 보는 차원에서의 디스플레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OLED를 필두로 해서 지금쯤이면 종목들 그러면서 계속 체크하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큰 트렌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당연히 섹터 공부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죠?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순수하게 OLED만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LG가 점점 더 영역이 넓어져가고 삼성은 약간 빠져서 전장용으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LG 쪽이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회사